황반변성, 시야가 휘어지는 병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 직선이 왜 휘어져 보이지? 68세 김순자 할머니가 아침에 신문을 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사의 줄이 물결처럼 구불구불해 보였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그 순간이 실명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5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용한 시력 도둑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황반변성이란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제가 어디서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황반은 아직 건강합니다. 황반, 이 작은 조직이 우리 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동전 하나만한 우리 눈 속에서 황반은 쌀알보다도 작은 직경 5.5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위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자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쁜 눈, 귀여운 입술, 볼의 보조개까지. 이 모든 세밀한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황반 덕분입니다. 황반은 망막 중앙에 위치해서 우리가 정면을 바라볼 때의 시야, 즉 중심 시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73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신문을 읽는데 글자가 좀 흐릿하더라고요. 안경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텔레비전 화면 가운데가 검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텔레비전이 고장났나 싶어서 옆집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도 똑같더라고요. 그제서야 내 눈에 문제가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황반변성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황반 부위의 시세포들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중심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왜곡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검은 점으로 가려져 버리는 질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황반변성은 갑자기 실명이 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부 시야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종종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중심 시야를 잃는다는 것은 책을 읽을 수 없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고 요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황반변성은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황반변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15%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력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부 초기 증상, 어떻게 시작되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시력을 앗아갔는지 모릅니다.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들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미묘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가거든요. 65세 이영희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세요. 3개월 전 일이에요. 평소처럼 십자수를 하고 있는데 바늘귀가 자꾸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불빛이 약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밝은 곳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파트 복도의 직선 난간이 물결치듯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네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이영희 할머니가 경험한 것이 바로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들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시증 마이너스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현상.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신문의 줄, 문틀, 전봇대, 타일의 줄무늬 같은 직선들이 물결치듯 구부러져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반 부위의 시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배열되거나 부종이 생기면서 빛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한 환자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바둑판을 보는데 격자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일렁이더라고요. 처음엔 신기하기도 했는데 점점 불안해지더라니까요. 두 번째, 중심암점, 시야 중앙에 검은 점이나 뿌연 부분이 생기는 현상. 이건 좀 더 진행된 단계의 증상이에요. 정면을 바라봤을 때 시야의 정중앙이 마치 검은 동전으로 가린 것처럼 보이지 않거나 뿌옇게 흐려져 보입니다. 70세 강병수 어르신의 경험담입니다. 손자가 앞에 서 있는데 얼굴 가운데 부분이 마치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전체 얼굴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뇌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세 번째, 색각 이상, 색깔이 변해 보이는 현상. 황반 부위에는 색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손상되면 색깔 구분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거나 전체적으로 색감이 바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꽃집을 40년간 운영해온 제가 갑자기 빨간 장미와 분홍 장미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손님들이 이 색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제서야 내가 잘못 봤구나 깨달았어요. 한 꽃집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네 번째, 대비감도 저하 마이너스 밝기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현상. 같은 색이라도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회색 바탕에 약간 더 진한 회색 글씨가 보이지 않거나 그림자와 실제 물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져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 한쪽 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양쪽 눈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 눈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눈이 보완해줘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자가검진이 중요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슬러 격자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바둑판 모양의 격자를 한쪽 눈씩 번갈아 보면서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앙 부분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황반변성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전막, 중심성 망막염 등 다른 질환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삼부 건성 vs 습성, 어떤 차이가 있나? 선생님, 저는 건성인가요? 습성인가요?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눈물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종류는 진행 속도도, 치료법도, 예후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고 봐야 해요. 건성 황반변성 마이너스 서서히 진행되는 조용한 도두. 전체 황반변성 환자의 85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성 황반변성입니다. 지도 모양 위축이라고도 불러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69세 윤순떡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년 전 처음 진단받을 때만 해도 뭐 심각한 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천천히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서서히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색 소상피세포와 시세포가 서서히 위축되면서 진행됩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바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특징적인 소견이 드루젠이라는 노란 침착물입니다. 이게 황반 부위에 쌓이면서 시세포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죠. 초기에는 크고 부드러운 드루젠이 몇 개 보이다가 점점 작고 딱딱한 드루젠들이 많아지면서 시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건성 황반변성의 진행은 정말 교묘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환자분들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안 보여요라고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작년보다는 좀 흐릿한 것 같아요.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네요. 정도의 미묘한 변화를 보입니다. 습성 황반변성 마이너스 급격하게 진행되는 응급 상황.
반면 습성 황반 변성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전체 환자의 10에서 15%에 해당하지만 시력 손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62세 김광수 씨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글자들이 마치 미로처럼 휘어져 있고 중앙 부분이 검붉게 보이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어서 병원에 달려갔죠. 습성 황반변성의 핵심은 신생혈관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혈관이 없어야 할 망막 아래 공간에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혈관들은 매우 약해서 쉽게 터지고 혈액이나 체액이 새어나와 황반 부위에 부종이나 출혈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신생혈관이 생길까요? 망막 아래쪽 혈관들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려고 시도해요. 하지만 이 새로운 혈관들은 급조된 것이라 매우 불완전하고 약하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무서운 점은 진행 속도입니다. 며칠 사이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은 금요일에는 신문을 읽을 수 있었는데 월요일에는 헤드라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두 종류의 관계 마이너스 건성이 습성으로 변할 수 있나요?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건성 황반변성이 습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건성 환자의 약 10에서 15%가 습성으로 발전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양쪽 눈 모두 건성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 한쪽 눈이 이미 습성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75세 최영옥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오른쪽 눈은 5년 전부터 건성 황반변성이 있었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큰 변화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왼쪽 눈에 습성 황반변성이 생겼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주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건성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예요.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안과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집에서도 매일 암슬러 격자로 자가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부 고위험군은 누구?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안에 눈 나쁜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황반변성의 위험인자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나이, 피할 수 없는 최대 위험인자. 50세 이전에는 황반변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50, 59세 약 0.2%, 60, 69세 약 2.3%, 70, 79세 약 11.8%, 80세 이상 약 27.9%, 80세가 되면 4명 중 1명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는 뜻이에요. 82세 정순이 할머니는 나이 들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눈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셨죠. 두 번째, 유전적 소인, 가족력의 중요성. 우리 어머니도 말년에 눈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황반변성은 확실히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황반변성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3-6배 증가해요. 특히 CFH, ARMSE, C3 등의 유전자 변이가 황반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아직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가족력만으로도 충분히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답니다. 67세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75세에 황반변성으로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50세부터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역시 60세에 초기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어요. 미리 알고 있어서 놀라지는 않았지만 역시 유전이구나 싶더라고요. 세 번째, 흡연 예방 가능한 최대 위험인자.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흡연은 황반변성 발병 위험을 2, 3배 증가시키는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4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던 71세 이철호 어르신의 후회 가득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젊을 때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피웠어요. 폐암은 안 걸렸는데 눈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담배 때문에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게 됐다니 정말 후회돼요. 담배가 왜 황반변성을 일으킬까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또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망막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황반 부위는 산소 소모량이 많은 부위라서 흡연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요. 다행히 금연의 효과는 빨리 나타납니다. 금연 후 15년이 지나면 황반변성 위험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져요. 네 번째,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혈압이 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망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조밀한 부위 중 하나거든요. 고혈압이 지속되면 망막 혈관이 손상되고 이것이 황반변성의 발병과 진행을 촉진시킵니다. 65세 김현숙 씨의 경험담입니다. 혈압약을 10년째 먹고 있었는데 안과에서 혈압 관리 잘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눈 검사하러 갔는데 혈압 이야기가 나와서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혈압이 황반변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비만과 식습관. BMI 30 이상의 비만은 황반변성 위험을 1.5에서 2배 증가시켜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위험인자예요. 반대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위험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외선 노출. 평생에 걸친 자외선 노출도 황반변성의 위험인자입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들이 위험해요. 건설업에 40년간 종사했던 73세 최동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햇볕 아래서 일했어요. 선글라스? 그런 거 쓰고 일하는 사람 없었어요. 모자도 거추장스럽다고 안 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눈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싶어요. 일곱 번째, 성별.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이 약간 높아요.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위험인자들을 종합해보면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아요. 50세 이상의 연령, 황반변성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흡연자 또는 과거 흡연자,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비만인 경우, 자외선 노출이 많았던 경우.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려요. 오부 치료가 가능한가요? 선생님, 저 이제 실명하는 건가요?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르답니다. 황반변성 치료 기술은 지난 20년간 혁명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건성 황반변성의 치료, 진행을 늦추는 것이 목표. 안타깝게도 건성 황반변성에는 아직 완치법이 없어요. 하지만 진행을 늦추고 습성으로의 진행을 막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AREDS 영양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Age-Related Eye Disease Study AREDS라는 대규모 연구에서 특정 영양소 조합이 황반변성 진행을 25% 늦춘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AREDS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C 500mg, 비타민 E 400IU, 루테인 10mg, 제아잔틴 2mg, 아연 25mg, 구리 2mg. 72세 한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년 전 건성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AREDS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영양제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신문은 돋보기로 읽을 수 있어요.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 극적인 회복도 가능. 습성 황반변성은 건성과 달리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요.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 NT, VEGF 주사입니다. 항 VEGF 주사 치료, 기적 같은 치료법. VEGF 혈관 내피 성장 인자는 신생혈관을 만드는 신호 물질이에요. 항 VEGF 약물은 이 신호를 차단해서 비정상적인 혈관의 성장을 억제하고 기존 혈관을 퇴화시킵니다. 59세 서정민 씨의 놀라운 회복 경험을 들어보세요. 작년 가을, 갑자기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됐어요. 시력이 0.1도 안 나왔거든요.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주사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 만에 시력이 0.6까지 회복됐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항 VEGF 주사는 눈 속 유리채광에 직접 놓는 주사예요.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 하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이에요. 치료 과정은 이래요. 점안 마취를 한 후 눈 주변을 소독하고 아주 가는 바늘로 흰 자위를 통해 약물을 주입. 시술 시간은 5분 정도. 처음 3개월간은 매달 한 번씩, 이후에는 경과에 따라 2, 3개월마다 주사를 맞습니다. 67세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아프지 않더라고요. 주사 맞은 후에 며칠 정도 눈이 뻑뻑하긴 하지만 시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레이저 치료 마이너스 보조적 치료법. 일부 환자에서는 레이저 치료도 시행해요. 광역항요법 PDT라고 해서 광감작제라는 약물을 정맥 주사한 후 특수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항 VEGF 주사보다 효과가 떨어져서 보조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수술적 치료, 최후의 선택. 매우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해요. 황반전 위술, 망막하 신생혈관막 제거술 등이 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아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최신 치료법들 마이너스 희망적인 미래. 현재 개발 중인 치료법들도 많아요. 지속형 항 VEGF 약물 6개월에 한 번만 주사하면 되는 약물. 유전자 치료 눈 안에서 직접 항 VEGF를 생산하도록 하는 치료. 줄기세포 치료 손상된 망막세포를 재생시키는 치료. 인공망막 전자칩을 이식해서 시력을 복원하는 기술. 특히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요. 72세 김영철 어르신은 지금 받고 있는 주사 치료도 10년 전에는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 효과와 예후.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환자의 90% 이상에서 시력 악화가 중단됨. 30에서 40%에서 시력이 실제로 개선됨.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음.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한 치료예요. 한두 번 주사 맞고 좋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됩니다. 65세 최병호 씨의 경험담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주사를 맞고 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서 치료를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나빠지기 시작해서 결국 처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걸요. 치료비 부담. 많은 분들이 치료비를 걱정하시는데 다행히 항 VEGF 주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본인 부담금은 주사 한 번에 15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됐지만 실명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자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69세 박순희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육부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점.
이제 뭘 조심하며 살아야 하나요?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후 환자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병은 받아들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시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식단 관리, 눈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음식으로 눈이 좋아질 수 있나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추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중요해요. 적극 권장하는 음식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황반 색소의 주요 구성 요소랍니다. 74세 김영순 할머니의 식단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황반변성 진단받은 후로 매일 시금치나 케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셔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사과나 당근을 함께 갈면 훨씬 나아요. 6개월째 마시고 있는데 확실히 눈이 덜 피로한 것 같아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드시는 것이 좋아요. 블루베리, 빌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망막 혈관을 보호하고 시력 개선에 도움이 돼요. 피해야 할 음식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정제된 설탕이 많은 음식들은 염증을 증가시켜 황반변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68세 이철수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평생 고기만 먹고 살았어요. 야채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황반변성 진단받고 나서야 식습관을 바꿨는데 이미 늦었나 싶어 후회돼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는 필수. 자외선은 황반변성의 진행을 가속화시켜요. 특히 이미 진단받은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좋은 선글라스의 조건. UVA, UVB 99% 이상 차단. 렌즈가 충분히 큰 것. 옆면까지 보호하는 스타일. 70세 정미영 할머니는 젊을 때는 선글라스가 멋부리는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이제는 외출할 때 절대 빼먹지 않아요. 집 곳곳에 선글라스를 비치해 놨어요 라고 하시네요. 금연과 금주, 늦어도 지금이라도. 이미 황반변성이 있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망막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요. 45년간 담배를 피웠던 73세 박동철 어르신의 금연 성공담을 들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담배 끊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당장 끊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공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아졌어요. 적절한 조명 관리, 눈의 부담을 줄이세요. 황반변성이 있으면 대비감도가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더 힘들어해요. 집안 조명을 밝게 하고 독서할 때는 별도의 독서등을 사용하세요. LED 조명의 블루라이트가 망막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 혈액순환 개선.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망막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루 30분씩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76세 송인숙 할머니는 황반변성 진단받고 나서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확실히 몸도 가벼워지고 눈도 덜 피로해져요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건강도 눈 건강.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명상,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 스마트폰, 컴퓨터 주의사항. 화면을 볼 때는 20 규칙을 지키세요. 20분마다 20피트 6m 거리의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는 거예요. 화면 밝기는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조절하고 글자 크기를 충분히 크게 설정하세요. 무리해서 작은 글씨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 놓치면 안 되는 약속. 황반변성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에요.
의사가 정한 검진 일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성의 경우 3에서 6개월마다, 습성의 경우 치료 초기에는 매달, 안정기에는 2에서 3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해요. 65세 최영희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뤘다가 갑자기 악화된 경험이 있어요. 그 후로는 검진 날짜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절대 놓치지 않아요라고 하셨어요. 7부 루테인, 정말 효과 있나요? 루테인 좋다던데 저도 먹어야 하나요? 황반변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예요. 건강식품 광고에서 눈에 좋다며 루테인을 강력히 홍보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루테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루테인이 뭔가요? 루테인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의 일종이에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 눈의 황반 부위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면서 마치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71세 윤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루테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황반변성 진단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황반 색소 밀도가 좀 낮네요. 루테인 보충을 고려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과학적 근거는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AREDSE 연구의 결과. 앞서 언급한 AREDSE 연구에서 루테인 10mg과 제아잔틴 2mg의 조합이 중등도 이상의 황반변성 진행을 25% 늦춘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이는 매우 신뢰할 만한 대규모 임상 연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효과가 중등도 이상의 황반변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에요. 정상인이나 초기 황반변성 환자에서의 예방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루테인 보충제 vs 음식을 통한 섭취. 그럼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음식으로 충분한가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이상적으로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좋아요. 시금치 한 컵에는 약 20mg의 루테인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충분한 양의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더욱 그렇죠. 69세 김순옥 할머니의 고민을 들어보세요. 시금치가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매일 먹기는 힘들어요. 이가 안 좋아서 질긴 채소 씹기도 어렵고 혼자 사니까 매번 요리하기도 번거롭고요. 그래서 보충제를 선택했어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중에 정말 많은 루테인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함량 확인하기. AREDSE 연구 기준으로 루테인 10mg, 제아잔틴 2mg이 적정량이에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흡수율 고려하기. 루테인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돼요. 식후에 복용하거나 오메가-3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안전성 확인하기.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복용 후기들. 실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응이 다양해요. 72세 이명자 할머니 6개월째 복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눈이 덜 피로해진 것 같아요. 특히 저녁에 텔레비전 볼 때 예전보다 선명하게 보여요. 66세 박영수 어르신 1년 넘게 먹고 있지만 극적인 변화는 못 느끼겠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진행이 예상보다 느리다고 하시니 계속 먹고 있어요. 부작용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루테인은 안전한 성분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과다 복용 시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일시적 현상. 흡연자는 베타카로틴과 함께 복용하면 폐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언제부터 복용해야 할까요? 아직 황반 변성이 없는데도 미리 먹어야 하나요?
예방 목적의 복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볼 만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자인 경우, 자외선 노출이 많았던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다르거든요. 안과 전문의 김병호 원장님의 조언입니다. 루테인은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황반변성 관리의 한 부분일 뿐이죠. 금연, 건강한 식습관, 정기 검진이 더 중요해요. 루테인 보충제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와 함께 고려해야 할 보조적 수단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정리하면 루테인은 분명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이미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을 고려해 보세요. 아직 없는 분들도 위험인자가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해요. 하지만 루테인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금연, 자외선 차단, 건강한 식습관, 정기 검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무리 황반변성, 시야의 중심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직선이 왜 휘어져 보이지? 그 작은 의문이 실명의 시작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 황반변성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게 되셨거든요. 희망의 메시지. 황반변성은 분명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닙니다. 20년 전만 해도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질환이 이제는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항VEGF 주사 치료의 발전으로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90% 이상이 시력 악화를 막을 수 있고 30에서 40%는 실제로 시력이 개선되고 있어요. 건성 황반변성도 적절한 영양 보충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 오늘 집에 가시면 이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암슬러 격자 검사해보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인쇄해서 매일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선글라스 준비하기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구입하세요. 금연 결심하기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오늘이 금연을 시작할 최적의 날입니다. 녹황색 채소 더 먹기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안과 검진 예약하기 50세 이상이시거나 위험인자가 있으시다면 안과 검진을 예약하세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미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병은 환자 혼자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해요. 78세 조순심 할머니와 며느리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조순심 할머니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볼 텐데 싶어서 눈물만 나왔거든요. 김영숙 씨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셔서 온 가족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도 같이 따라가고 집안 조명도 밝게 바꾸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눈에 좋은 재료로 만들어 드렸어요. 조순심 할머니 지금 2년째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보다 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치료받을 힘이 나요. 미래에 대한 희망.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인공망막 등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황반변성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의 말. 황반변성은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고 불려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심지어 이미 들어온 도둑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까지 말이에요.
50세 이후의 인생에서 시력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손자의 예쁜 얼굴, 아름다운 꽃, 좋아하는 책의 글자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 눈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억하세요. 황반변성과의 싸움은 시야의 중심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현대의학이 강력한 무기들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건강한 눈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